마음의 이 상처. 그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뻔뻔하다. 우리 네 번째로 갑시다. 어떻게 보면 여성이 훨씬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족 보존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난 100억은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그럼 뭐하러 결혼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감사한 거는 네, 우리 메아리들 안녕하세요. 솔직 담백의 아이콘 윤영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영미 씨하고 같이 살고 있는 황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메아리 네. 여러분. 우리 몇 년 됐죠, 결혼한 지? 한 횟수로 28년, 조만간 30년 가까이 됩니다. 30년, 오래 살았네. 일단 뭐 30년 가까이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렇게 오랫동안 살 수 있다는 게. 싸움을 안 하면 이혼한다 그러던데 싸움을 많이 했으니까 이혼하는 거 아닌가? 앞으로도 계속 네. 잘 열심히. 싸우는 걸로. 에디! 자, 오늘 우리가 뭐 돈과 사랑 뭐 그런 문제에 서로 의견을 나눠보는 그런 그 부부 토크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부부들의 그 의견을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릴 텐데요. 자, 첫 번째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신의 연봉이 많다고 우쭐대는 남편이라는 제목의 마음대로. 사연입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40대 초반인 8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의 연봉이 1억 넘으니 꽤 많이 받는다 생각했는데 세금을 제외하고 통장에 찍히는 액수를 보면 그리 많진 않더라고요. 연말 상여금 포함해서 매달 7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두 아이 교육비와 생활비, 아파트 살 때 받은 대출금 이자까지 내면 남편 월급이 풍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본인이 꽤 잘 버는 능력남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종 맞벌이하는 주변 지인들 얘기를 꺼내며 전업주부인 저를 무시하는 발언도 하는 편이고요. 애들 열심히 키우고 아끼며 살림 사는데 월급 줄 때마다 우쭐해하는 남편을 보면 왜 꼴보기가 싫을까요? 이런 남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주부가 갖고 있는 이 마음의 이 상처, 그건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건강하게 음식 만들어줘, 애 잘 키워. 자기 할 일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물론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남편도 아내가 내가 돈을 벌어다 주니까 우리 가정이 평화롭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지 왜 눈치를 주냐고. 근데 이 아내들은 남편이 바깥에 나가서 얼마나 수고하는지 사실 안 해보면 모르는 것 같아. 승질에서 누락되는 것들, 그 사이에 정치적인 어떤 그 알력과 그런 데서 버텨내기 위한 것은 정말 눈물겹거든.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면 이 자잘한 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주의 깊게 하지 못하고 늘 머릿속이 복잡한 거야. 나는 돈 벌었다고 우쭐대고 넌 돈 못 버니까 넌 집안 살림이 하니까 넌 하찮은 거라 생각하면 그 순간 가정은 무너져요. 아내가 그냥 표현만 해주면 된다고 오빠. 여보 오늘 수고했어요. 고생했어요. 뭐 그런 어떤 표현이 중요한 거지. 나 너무 여보 힘들어 이러면 그래 고생했어. 야, 이렇게 안아주고 해주는 거 그게 있어야 나처럼 되는 거지. 사랑해, 수고했어, 열심히 했어, 오늘도 애썼어. 이 표현 나보다 많이 하는 사람 근데 나는 왜 그게 나와보라 부족하지? 세계에서 제일 부자가 일성 딱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나 조금 더 돈 벌고 싶다. 만족이 없어요. 자기가 만족해야지 만족하는 거지. 그럼 당신 왜 나한테 만족 안 해? 난 만족하지. 감사하다고 그러잖아. 지금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방송이니까 하는 됐다고. 거지. 당신. 아니지. 자신의 연봉 우쭐대는 끝이 남편한테. 없네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남편이 우쭐대는 거는 아내의 어떤 그 감사의 표현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저는 땡.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의 수고를 사랑스럽게 더 한번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 네. 자, 두 번째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흑대파 3,500원과 깐대파 3,000원. 지난 주말 아내와 마트에 갔다가 대파 때문에 대판 싸웠어요. 저로서는 이렇게 왜 싸움거리가 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저희가 간 마트에는 흑대파부터 깐대파까지 여러 사이즈로 포장된 대파들을 판매 중이었어요. 여기서 문제가 된 건 흑대파와 깐대파 중 뭘 사느냐였습니다. 흑대파 한 단 850g은 3,500원, 깐대파 500g은 3,000원이었어요. 저는 깐대파를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어요. 결과적으로 흑대파를 샀어요. 제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잘못했지. 남편 자기가
그것도 까서 뭐 해줄 것도 아니면서 왜 깐대파 산다고 안 산다고 뭐라 그래? 500원. 깐대파를 사는 게 쓰레기도 좀 덜 나오고 시간도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큰 돈 차이도 아니고 500원 차인데 또뭐 그냥 깐대파를 850g에 3,500원. 500g에 3,000원이었대. 그거 별 차이 안 되거든. 이 사람아 350원, 350g 더 많은데 3,500원. 그거 쓰레기 버리는 값이 더 들어. 파는 까면요 요만큼 나와요. 껍데기 한 번만 까면. 이 사람이 아니야. 안 까봐서 그래요. 깐 사람은 알아. 꼬투리 손질 안 된 거 850g하고 손질된 거하고는 어쩌면 똑같은 무게일 수도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게 큰 돈 차이가 아니고 오히려 더 경제적일 수 있다는 거지. 그 현대사에 뭔가 좀 더 간편하게 좀 일을 줄이고 시간을 줄이는 게 나는 훨씬 더 어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 편리가 편안을 주시나.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깐대파를 사라고 할 수도 있지. 우리 아내 아 수고하는 물론 그런 마음도 줄이기 없잖아 있겠지만 자기가 까서 줄 것도 아니면서 우기진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지. 아니야. 그 그게 500원. 그렇게 크게 경제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생활이 발달될수록 나는 그런 거를 이용하는 게 오히려 더 현대사회를 누리는 지혜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니면 뭐 어디 저기 밭에다가 농사 져갖고 그거 갖다 먹어야지 뭘. 사세요. 이게 장작 떼갖고 물 태워서 뭐 목욕하고. 뭐 극단적으로 그렇게 가면 저는 흑대파를 850g 3,500원에 사는 게 깐대파 더 500g 괜찮다고 편입니다.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사연입니다. 결혼 후 돈 관리는 누가? 다음 달에 결혼하는 예비 부부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벌어요. 공무원인 저도 일을 계속할 거라 각자 번 돈 각자 알아서 관리하자 주의해요. 신혼집 전세 대출이자 공과금, 식비, 가전제품, 가구 구입비 등은 반으로 나누고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육아 교육비도 똑같이 낼 생각입니다. 각자 번 돈 서로 터치하고 싶지 않고 부모님을 위해 써야 하는 돈도 각자 알아서 하면 된다 생각해요. 이런 저의 생각이 너무한 걸까요? 남편은 돈 관리 더 잘하는 사람에게 다 맡기고 돈 나갈 일 있으면 서로 상의해서 쓰는 게 맞다고 주장하네요. 네. 요즘 젊은 분들은 이성적이네요. 그럼 뭐하러 결혼해? 각자 쓰고 각자 집에 살지. 아니 뭐 꼭 이렇게 돈 때문에 결혼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돈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데 돈을 더 우선순위에 두니까 이게 나로서는 돈을 이해가 우선시하는 건 아니지. 우선시하는 아니, 건 그러니까. 아니고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들으면은 이혼할 때 좋겠네. 그러니까 pompa 요즘은 할 워낙 것도 이혼율이 많으니까 결혼할 때부터 이혼할 것을 이렇게 약간 염두에 두고 말도 그런 경우가 안 있다. 돼. 뭐하러 해 그걸?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돼. 왜? 아니 사람의 앞일을 모르니까. 아니 앞일을 모르니까 그냥 혼자 살아. 돈 관리 이것부터 신경 쓰는 것 자체가 사랑에 대한 어떤 그 결정체로 결혼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여자 한 남자가 그냥 동거하는 수준? 이거는 결혼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막대기가 하나는 못 쓰니까 두 개가 세워지듯이 세워져 가는 게 결혼인데 이거는 각자 서서 가겠다는 얘기니까 다 쓰러지는 거지. 그럼 당신은 부부 중에 한쪽이 경제적인 것을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 목돈도 더 빨리빨리 마련할 수 있지. 재산을 불려야 될 때는 둘이 같이 돈 내서 뭐 아파트도 사고 뭐 건물도 사고 하겠지. 공동명의로 사나? 공동명의로 사지. 요즘 젊은 사람은 무조건 다 공동명의로 사지. 집을 사든 뭐 상가를 사든 당연히. 네. 그렇군요. 다 우리 집은 제 이름으로 돼 있어가지고. 나는 그거 너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공동명의가 없어요. 제가 다 제 이름이에요. 자, 뻔뻔하다. 우리 네 번째로 갑시다. 네 번째로 갑시다. 네 번째로. 자, 네 번째. 결혼하고 싶은 고소득 남자, 혼자 살고 싶은 고소득 여자. 얼마 전에 읽은 신문 기사예요. 1인 가구 중 고소득 남자의 60%는 결혼하고 싶다고 했고 고소득 여자의 70%는 결혼 계획조차 없다고 말했어요. 정확히는 고소득 남자의 62.6%가 결혼을 원하고 고소득 여자들 중 결혼 의사가 있는 사람은 30%도 채 안 됩니다. 남자는 돈이 많을수록 결혼하고 싶어하고 여자는 돈이 많을수록 결혼을 꺼린다는 통계였습니다. 노후 자금도 여유가 있을 테니 나이 들어 혼자 살아도 걱정 없을 것 같고 능력 있는 여자들은 이혼도 마음껏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 두 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그리고 자녀들이 이와 비슷한 조건이라면 어떻게 조언하실 건가요? 이게 정말 남녀의 어떤 차별?
역력하게 나오는 글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녀가 결혼했을 때 여자의 짐이 훨씬 크거든. 그래서 여성들이 일을 하면서 내가 어느 정도 소득이 되면은 나는 결혼 안 하겠습니다 하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역력하게 느끼고 저는 이 의견에 찬성합니다. 저는 그 생각하고 좀 다른데 이 남녀 차별이기 전에 남자들도 혼자 사는 게 돈 많이 벌면 좋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왜 결혼하고 싶을까? 남자들이 갖고 있는 이 생존, 생식의 능력 이걸 갖고 있는 남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 능력을 만들어내는 건 또 여성들이 하는데 그 고통이란 이를 말할 수 없거든요. 사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여성이 훨씬 더 이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종족 보존의 법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건데 그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무너뜨리면 그건 아니라고. 아니 개인의 행복을 추구하는 게 인간의 본성인데 결혼하면 자유도 어느 정도 줄어들어. 또 출산도 해야 돼. 육아도 해야 돼.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골드미스들이 50대 중반 정도?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저는 60대, 70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내 있을 것 주변에 같아요. 결혼 안 한 비혼, 미혼인 여성들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들의 삶이 되게 만족스러워해요. 지금 아내는 다 좋게 보인다고 그러지만 그건 문 열고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런 것들이 만약에 잘못됐으면 예전에 다 뭉개졌겠죠. 결혼도 정말 이렇게 계약 제도로 이렇게 10년에 한 번씩 이렇게 리뉴얼하고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제 계약을 해서 뭐하러 결혼을 해? 그럼 예초부터 하지 말지. 그럼 하지 말던가.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꾸해, 빠꾸 그러면. 바꾸는 안 돼. 자, 돈이 얼마나 있으면 행복할까요?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려면 도대체 얼마가 있어야 경제적 만족이 생기고 행복을 느낄 수 있을까요? 재산이 100억도 넘는 부부와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만족하지 못한 채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피로감이 몰려오네요. 저희 부부는 강남에 국민평수 아파트 한 채 살 돈만 있어도 아니 그 반만 있어도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요. 넌 뭐?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세계 제1의 부자에게 자기가 원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돈 조금만 더 벌고 싶대요. 세계에서 제일의 갑부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해요. 그분 행복하겠어요? 돈은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욕심이 끝이 없는 것 같아. 얼마면 행복하겠니? 라고 누가 준다고 생각하면 난 100억은 있었으면 좋겠어, 솔직히. 100억 있으면 제 만족할 아내가 것 같아. 100억 있는 순간 저한테 1억만 더 벌어오세요. 그럴 거야. 뭐 안 그럴 테니까 100억만 줘봐. 됐다고. 100억만 줘봐. 하나 보면 열어 알아요. 100억 필요한 사람은 꼭 101억이 필요해. 그러니까 우리는 다행히도 감사한 거는 제 아내가 정말 애써서 돈을 벌지만 그걸 쓸 돈은 분명해요. 아이들에서 쭉 나가는 돈, 그다음에 저희 뭐 사는데 필요한 돈 딱 끝이에요. 그러니까 행복해요. 돈은 내가 먹고 쓰고 누군가에게 베풀고 같이 나누고 할 때 그 돈의 어떤 효용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마 그 정도만 있으면 행복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래도 100억 한번 있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부부의 사랑이 오래 지속되기 위한 비결을 한번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부부는 희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이 있으면, 그러한 배려가 있으면 전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고 거기에 행복한 시간들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다르다. 나는 절대 부부간에 희생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같이 취미생활도 하고 같이 뭔가 지적인 대화도 나누고 뭔가 이렇게 같이 끌고 가면서 이렇게 나란히 균형 있게 가는 그런 삶이 중요한 거지 누군가의 희생? 나는 그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우리가 부부가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3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네. 우리 매정레아 메아리들 어떻게 재밌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조태권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함께한 우리 메아리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매년 똑같았던 선물이 지겨우셨다면 이번엔 제 옆에 있는 버튼 누르시고 건강을 선물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한가위 보내세요.